이런 가사로 익숙한 동요 곰새마리는 작가 미상의 동요인데요. 이 곰새마리라는 동요는 골디락스와 세 마리의 곰이라는 동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디락스와 세 마리의 곰은 영미권에서나 꽤나 잘 알려진 동화이지만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화였는데요. 최근에는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가 활성화되고 영미권의 동화들 역시도 영어 공부를 위한 교재로 등장하면서 제목은 낯설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골디락스와 세 마리의 곰은 영국에서 구전으로 떠돌던 이야기를 영국의 시인인 로버트 사우디가 책으로 엮으면서 지금의 동화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번역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지긴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쁜 금발머리 소녀 골디락스가 숲속을 헤매다가 한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집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골디락스는 비어있는 집으로 들어가죠. 부엌으로 간 골디락스는 식탁 위에 스프 3그릇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스프는 너무 뜨거웠고 두 번째 스프는 너무 차가웠으며 세 번째 스프는 딱 적당한 정도여서 골디락스는 세 번째 스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스프를 먹은 골디락스는 배가 부르고 졸음이 몰려왔는데요. 거실로 갔더니 그곳에는 3개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자는 너무 컸고 두 번째 의자도 너무 컸으며 세 번째 의자는 딱 맞았죠. 골디락스는 세 번째 의자에 편하게 앉았지만 곧 의자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골디락스는 어쩔 수 없이 침실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엔 3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대는 너무 딱딱했고 두 번째 침대는 너무 푹신했으며 세 번째 침대는 딱 적당했죠. 골디락스는 세 번째 침대에서 잠이 들고 맙니다. 잠시 후 오두막의 주인인 곰 3마리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으로 간 곰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의 스프를 마음대로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 비어버린 그릇을 발견한 아기 곰이 슬프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스프를 다 먹어버렸어. 부엌에서 나온 곰들이 거실로 갔더니 이번엔 부서져버린 아기 곰의 의자가 보였습니다. 누가 내 의자를 부셔버렸어. 아기 곰이 이번에도 슬프게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곰들이 침실에 들어갔더니 누군가 침대에 누웠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기 곰의 침대에서 쿨쿨 자고 있는 골디락스를 발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곰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골디락스는 곰 3마리와 눈이 딱 마주치게 되고 엄마야 하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신발을 들고 창밖으로 뛰어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두막 근처에는 다신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죠. 이 이야기는 철없는 여자아이가 빈집에 주거 침입을 하여 밥을 먹고 가구를 부시고 맘대로 잠까지 자다가 집주인에게 들키자 도망치는 내용으로 끝나는 단순한 동화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골디락스의 원작은 매우 무서운 구전설화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기존에 전해지던 구전설화에는 잔인하고 무서운 내용들이 들어있었지만 동화로 만들어지고 전해지면서 아이들을 위한 동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잔인한 내용은 삭제가 되고 큰 곰, 중간 곰, 작은 곰으로만 불렸던 곰 3마리가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으로 바뀌게 되면서 현재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아늑한 가족 이야기로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작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원작의 내용 역시 곰 3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한 마리는 작은 곰, 또 한 마리는 중간 곰, 또 한 마리는 아주 큰 곰이었죠. 숲과 굴에서 사는 것이 싫었던 곰들은 인간들처럼 아늑하고 편한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착실하게 돈을 모은 곰들은 가구가 갖춰진 커다란 집을 사서 함께 지내게 되었죠. 곰들의 집 근처에 살고 있던 노파는 그 곰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곰들의 집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노파가 정중한 모습으로 곰들에게 다가갔지만 곰들은 노파를 무시해버렸죠. 곰들의 태도가 화가 난 노파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례한 곰들 같으니라고. 얼마나 잘 지냈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알아내고 말 거야. 노파는 곰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곰들이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곰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본 노파는 아무도 없는 집으로 몰래 들어갔는데요. 집 안은 멋진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노파의 집보다도 훨씬 넓고 아늑했습니다. 곰들의 집을 둘러보던 노파는 부러움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렸죠. 생각보다 좋은 곳에 살고 있었잖아.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를 거야. 노파는 곰들이 오기 전에 집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더니 식탁 위에 따뜻한 우유 3접시가 놓여 있었는데요. 마침 목이 말랐던 노파는 우유를 마시려고 했지만 큰 곰의 우유는 너무 뜨거웠고 중간 곰의 우유는 너무 차가워서 마실 수가 없었죠. 다행히 작은 곰의 우유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노파는 작은 곰의 우유를 꿀꺽꿀꺽 모두 다 마셔버리고 맙니다. 우유를 마시고 거실로 나간 노파의 눈에 3개의 의자가 보였습니다.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나무 의자였는데요. 노파는 이
멋진 의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큰 곰의 의자에 앉았더니 너무 거칠었고 중간 곰의 의자 역시도 마찬가지였었죠. 불편했던 노파는 제일 작은 의자에 앉아보았는데요. 의자는 노파에게 딱 맞았지만 그만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편하게 쉬고 싶었던 노파는 침실로 향하는데요. 이번엔 3개의 침대가 눈에 보였죠. 큰 곰의 침대는 너무 딱딱했고 중간 곰의 침대는 너무 푹신했습니다. 작은 곰의 침대에 누우니 딱 맞았지만 침대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밖으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자 3마리의 곰들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망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라 노파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곰들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면 안 돼. 노파는 침실에 있던 커다란 옷장에 들어가 몸을 숨기고 곰들에게 들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산책을 다녀온 곰들은 배가 고프고 몹시 지쳐 있었죠. 얼른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 자신들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들어온 곰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죠. 누군가 자신들의 우유를 건드렸기 때문인데요. 누가 내 맛있는 우유를 허락 없이 마셨지? 비어버린 자신의 그릇을 본 작은 곰이 성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곰들이 거실로 갔더니 부서진 의자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침실로 갔더니 이불이 흐트러져 있었고 작은 곰의 침대는 부서져 있었죠. 작은 곰이 성난 목소리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내 의자와 침대를 망가뜨렸어! 곰들은 자신들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음식과 가구, 침대까지 망가뜨린 침입자에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특히 작은 곰은 당장이라도 침입자를 혼내주고 싶었죠.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집 안부터 찾아보자. 곰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소리를 듣고 있던 노파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당장 도망가고 싶었지만 곰들이 집안을 계속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옷장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죠. 시간이 흐르고 중간 곰이 옷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옷장은 아직 안 봤는데 설마 여기에 숨어있는 건 아니겠지? 옷장 앞에 멈춰선 중간 곰이 노파가 숨어있던 옷장 문을 활짝 열었고 노파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있다! 침입자를 찾아낸 중간 곰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곧 다른 곰들이 옷장 앞으로 달려왔고 노파를 옷장에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못된 침입자를 어떻게 혼내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불구덩이에 넣는 거 어때? 아예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자. 중간 곰이 말했습니다. 곰들은 노파를 벽난로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벽난로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곰들은 노파를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타오르는 것 같은 통증에 노파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벽난로와 불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불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곰들은 불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기적처럼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곰들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불 속에 넣어도 안 된다면 물에 빠뜨리자! 이번엔 곰들이 노파를 집 근처 호수로 끌고 갔습니다. 호수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는데요. 큰 곰이 노파를 번쩍 들어 호수로 던져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노파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호수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요. 중간 곰이 막대기를 들고 노파를 계속해서 물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필사적으로 막대기를 붙잡고 호수에서 빠져나왔고 이번에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본 곰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매달아 버릴까? 그곳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 굶어 죽던지 떨어져 죽던지 둘 중 하나는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끝낸 곰들은 이번엔 노파를 마을에서 가장 높은 첨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곰이 노파를 집어들더니 첨탑의 꼭대기를 향해 던져버렸죠. 하지만 힘이 너무 셌는지 노파는 첨탑보다 훨씬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노파는 그만 첨탑의 뾰족한 꼭대기에 꽂히고 말았죠.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깜짝 놀랐지만 곰들은 이내 미소를 짓더니 첨탑 앞에서 춤을 추며 기쁨을 나눈 후 노파를 그곳에 그대로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원작 설화에서 골디락스라는 소녀는 사실 노파였고 노파가 몰래 곰들의 집에 숨어들죠. 그리고는 곰들의 집에서 우유를 훔쳐 마시고 의자를 부시고 침대까지 부시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까지는 지금 알려진 것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요. 문제는 노파가 골디락스처럼 도망가지 않고 곰들의 집에 숨어있다가 붙잡혀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곰들은 노파를 죽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불태워 죽이기, 물에 빠뜨려 죽이기, 그리고 마지막엔 첨탑의 꼭대기에 올려서 굶어 죽거나 떨어져 죽거나 둘 중 하나에 되게 만들려고 하죠. 결국에 노파는 첨탑의 뾰족한 꼭대기에 찔려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아이들이 보는 동화 속의 내용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잔인합니다. 곰들이 노파를 몇 차례나 살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내용도 그렇죠. 아무리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동화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잔인한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했습니다. 최근에는 골디락스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던 아기곰이 스프 한 그릇 더 먹고 싶지 않니? 라고 말하고 골디락스는 그런 아기곰의 목소리를 듣고 아기곰은 정말 착해. 엄마곰이 아기곰에게 스프를 한 그릇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아기곰과 곰 가족들이 골디락스의 행동을 용서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건데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망쳐버리는 골디락스의 모습은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아이들에게 어떤 결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여우의 동심파괴 생생한 이야기, 곰 3마리의 끔찍한 원작, 골디락스와 3마리의 곰편의 여우였습니다.